안녕하십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라우케알입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물도 아닙니다. 가끔 라오스 시골에 가면 소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소떼가 평화로운 들에 나가서 꾸준히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주위에 차가 지나가든지 말든지 먼지가 날리든지 말든지 주위 환경에 굴하지 않고 꾸준히 풀을 뜯어먹고 되새김질을 하며 쉴 새 없이 입을 움직입니다. 혹자는 그 광경이 평화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가끔 내가 만약에 저 소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에 오로지 한 가지 목표가 먹는 것 뿐입니다. 먹고 자고 싸고 정말 따분하기 그지없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언젠가는 지겨움으로나 따분함을 느끼는 사람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 따분함을 지우고 자극을 찾아서 이리저리 다니기도 합니다. 여행을 가기도 하고 누군가를 만나기도 합니다. 술을 먹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자기 의지대로 되지 않는, 즉 뇌를 자극해 도파민을 생성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합니다. 이런 일련의 지겨움을 우리는 권태라고 부릅니다. 굳이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지겨워질 때 권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곳 라오스는 권태를 느끼기 참 좋은 곳 같습니다. 그것을 좋게 해석하면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도시는 도시대로, 시골은 시골대로 정말 단조롭고 단순합니다. 뭐 특별할 것도 없고 특별히 눈에 띄는 것도 없습니다. 그것에 만족하며 약간의 권태가 있긴 하지만 크게 개의치 않고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처럼 복잡하고 자극적인 환경에서 계시다 보면 처음에는 라오스에서 주는 평온함과 단순함이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자극이 만족스럽지 않아 권태를 느끼시는 분이 적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라오스에 찾아오는 많은 수의 한국 분들이 색다른 자극을 찾아서 라오스행 비행기에 몸을 실으십니다. 자극을 찾으려고 마음을 먹고 오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남자라면 여자, 그것도 상대적으로 젊은 여자의 만남을 찾기도 하십니다. 어떻게 잘 진행이 되어서 개인적인 만남이 있는 사람을 찾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권태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라오스에서 느낄 수 있는 권태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환경이고 하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누구나가 쉽게 알아챌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가더라도 특별히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먹을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수도 BNT 안에 있어도 소위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어딜 가도 같은 술에 같은 안주, 같은 음악, 같은 환경, 어떻게 도시 전체의 유흥이 컨트롤 C, 컨트롤 V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똑같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메콩강 야시장입니다. 야시장에 가서 천천히 가게를 둘러보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 야시장에 가게 10개 정도만 표본으로 삼으면 그 안에 구성된 컨셉이나 파는 물건이 10개 상점 정도 기준으로 그 넓은 공원에 무한으로 반복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시장이 볼 게 없다, 재미없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게를 보면 뭔가 조금이라도 특별한 것이 있는 곳입니다. 쌀국수와 도가니를 같이 판다, 혹은 카오피아 안에 돼지갈비가 들어가 있다. 뭐 특별하지도 않고 한국에서는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음식인데도 라오스의 먹거리가 워낙에 단순하다 보니 이 정도에도 유명세를 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독보적이라든지 새롭다는 느낌을 받기 힘든 곳입니다. 축제가 열릴 때 일시적으로 열리는 야시장이나 메콩강 야시장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라오스 사람은 엄청난 인파가 몰리는 것을 보면 축제의 주제나 성격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그저 하나도 다르지 않는 장사치들의 집합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는 사람입니다. 많은 수의 한국 남자들이 라오스에 오시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라오스 사람들과 여인들과 클럽에서 즐겁게 춤도 추고 술도 마시고 또 사랑이 생겨서 사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조금 시간을 지나다 보면, 조금 사귀다 보면, 조금 알아가다 보면 몇 가지 느낄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치관이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처음에는 외모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연하게도 어리고 젊으니 그 젊음에서 주는 강렬한 느낌과 자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끌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결혼은 쉽다. 하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조금 확대해서 해석하면 외모가 주는 자극과 사랑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처음에 그 감정과 기쁨이 지속되고 유지되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비슷하고 추구하는 방향이 같아야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처럼 권태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치관이 형성이 되려면 기본 자산이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기초로 해서 가치관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런 가치관 자체가 너무 빈약합니다. 주로 하는 표현이 이렇습니다. 맛있다, 맛 없다, 싫다, 좋다, 덥다, 시원하다. 이런 이원론적인 반응 외에는 특별한 반응이나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오스 여인을 만나고 조금 특별한 관계를 가져보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마 동감하실 겁니다. 너무 얕습니다. 생각이 얕고 행동이 얕습니다. 인풋 대비 아웃풋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라오스 여자에게서 권태감을 빨리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틱톡을 조금만 서핑해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라오스 여자들이 듣는 노래, 춤, 그 하는 모션, 행동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는 말은 내가 지금 만나는 누군가와 헤어져도 비슷한 외모에 비슷한 성향,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얼마든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외모를 말씀드리면 그런 사람과 이별을 하더라도 싱크로율 최소 90% 이상 되는 다른 사람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외모적 다양성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는 행동이나 취미, 생활, 하는 말 역시 거의 똑같은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나 누군가와 미래를 약속하면 라오스 여자가 생각하는 미래는 집 아니면 소입니다. 집을 지어서 같이 살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소를 키워서 재산을 불리고 어쩌고 저쩌고. 레퍼토리는 시골 출신의 라오스 여자들에게서 언제나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혹은 버섯을 키우자라든지 본인이 시골 생활할 때 본 것들 하나 둘씩 나열합니다. 어쩌면 이런 말들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 말입니다. 라오스 사람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10가지 정도의 개념 속에서 같이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식에 대한 열망이나 환경에 대해서도 너무 보수적이고 받아들이는 속도도 느립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한국 사람을 만나더라도 둘 다 다운그레이드가 되지 라오스 여자가 업그레이드 되는 경우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권태, 과거 50대 정도의 한국 가족에서나 느낄 수 있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라오스에서 만남을 가진 지 불과 한 달이 되지 않아도 권태감을 쉽게 느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라오스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단조로워서 권태를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오스 사람이 단조롭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가치관을 형성하는 기본 자산이 너무 부족합니다. 외모가 주는 매력은 생각보다 빨리 퇴색될 것이고 결국은 가치관이 비슷해야 같이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미래가 보일 텐데 그 점은 그러지 못하니 권태는 생각보다 일찍 찾아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 비슷한 외모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으니 누군가와 이별을 했다고 해서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비슷한 라오스 사람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말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은 비교적 정이 많고 책임감이 많은 편입니다. 권태를 느끼더라도 최소한 의분은 하는 스타일이 많으십니다. 그것이 정일 수도 연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느낀다면 언젠가는 발을 빼고 이별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가 둘 사이에 애기라도 생겨버렸다면 이제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큰 딜레마에 빠져서 미래가 둘 모두에게 불행해질 것이 뻔히 보입니다. 이때는 정말 어찌할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 라오 깨알이었습니다.